연일 계속되는 집회 시위에 불쾌 지수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오죽하면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께서 부디 두고 살피시고 너그럽게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투쟁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곳 군산대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군산대학교 교직원 여러분과 방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로 등교하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박상희 유튜브를 구독하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니까 우리 열혈 조합원들, 그리고 죄를 많이 지은 사용자들, 그리고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관, 공무원들도 박상희 유튜브를 시청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청자들한테 긴히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사무장에 대한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신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심판 사건의 결과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애초에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가들이 기업하기 좋은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률에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은 하였습니다만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상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구제 신청을 접수하였는데 안타깝게도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심판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루는 신문회의에서 다름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엄기욱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산시 가족센터는 국가의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고 228개 지자체에 해당 사업을 맡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43개소 각급 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243개소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일부 기관은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 이곳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가족센터는 크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건강가정 지원 사업과 외국에서 이주해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복지 사업입니다. 군산시 가족센터 역시도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최고 결정권자는 지침상은 군산대 산학협력단 장민석 단장이어야 하고 경영 책임자로서는 가족센터의 주경신 센터장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으로 비교하자면 얼마 전 탄핵되었던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모든 통수권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껍데기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이었지 정작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바로 김건희에 의해서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이 국정이 농단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김건희에 의해서 모든 인사가 단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군산시 가족센터 역시 센터장 주경씨는 바지였을 뿐이고 제가 이곳에 서서 몇 차례 연설도 하였습니다만
엄기욱이라는 교수가 직접 그렇게 말도 하였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도 드렸습니다. 주경신 센터장 운운하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똘똘한 사무국장 심어놨고, 내가 당신들 보다시피 매일같이 가족센터 출근해서 직원들 사업 계획서 기한문 내가 일일이 점삭지도 하고 있다. 군산시는 나한테 감사해야 한다. 연봉 1억이 넘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매일같이 물을 봉사하는데 군산대가 나한테 감사장 하나라도 줘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과 똑같은 엄기욱 교수의 비선실세 노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자격자가 20여만 명 군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일일이 들여다보고 군산 시민의 복지사업을 본인이 대한민국 일일이 점삭지도 하면서 칼질하고 못하고 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이곳에서 3년째 부정하고 있는 박상희 조합원에 대해서 우리 박상희 군산 부회장은 사적으로는 엄기욱 교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엄기욱 교수는 자기의 제자를 불러서 왜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냐, 그렇게 정의롭게 사면 누가 알아주냐, 이제 나이도 적당히 드셨는데 제발 좀 현실적으로 살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 박상희 부회장이 군산대학교에서 대학원 재학 시절 과에서 조교를 했었더군요. 근데 그 조교 시절 교수가 조교에 대해서 갑질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대학원생들 아시겠지만, 대학원생들은 연구를 목적으로, 학업을 목적으로 대학원에 다니지만 사실은 교수의 심부름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박상희 부회장이 교수 한 놈으로부터 그런 갑질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모두가 다 난리가 나서 박상희 부회장을 구명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 엄기욱이라는 작자는 당신이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수로서 이 일에 대해서 중립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대학사회에서 비일비재한 이 문제를 왜 너만 참아내지 못하고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그렇게 뾰족 튀어나와가지고 문제를 불푸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라고 합니다. 그런 당사자였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기욱 교수, 이거 당신이 직접 들을지 당신 부하 지원들 통해서 유튜브 듣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십시오. 제가 볼 땐 이거 아마 고소 못할 겁니다. 왜냐면 100% 팩트체크 한 걸로 제가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 산학협력단 앞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총무과에서 나와가지고 현수막 제거했습니다. 그 제거된 현수막에는 엄기욱 교수의 말말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차피 니네 민주노총 조합원들 다 왕따 아니냐, 니들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밥 먹듯이 자행했고, 자기의 제자인 박상희 부회장에게는 민주노총 활동 1년 동안 안 하면 복직시켜주겠다, 이런 막말을 제쳐냈습니다. 이게 국립대학교 교수라는 작자의 본격입니다. 하긴 뭐 한나라의 영부인이라는 작자가 온갖 뇌물로 치장을 하고 오드리 헵번을 흉내내고 대통령 흉내내면서 마포대교에서 자살방지 캠페인 쇼를 벌이는 와중에 영부인이라는 사람의 품격이 그러할진데 뭐 일개 지방 국립대 교수의 품격을 우리가 뭐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할 얘기는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를 해야지요. 근데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엄기욱은 군산대 산학협력단과 군산시 가족센터의 체계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넣으면 이른바 각하라는 게 됩니다. 각하라는 건 사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이 사건을 다루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이어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시절에는 박근혜는 바지사장 대통령이었고 최순실이
사실상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최순실이 했는지 정연회가 했는지 아니면 문고리 3인방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 권한을 행사했을 때 부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윤석열이 바리사장으로 앉아 있었고 아무것도 아닌 김건희가 대통령이랍시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김건희로 인해서 국정이 농단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민주주의는 파괴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엄기욱 교수가 군산시 가족센터와 군산대 산학협력단 나아가 군산시를 쥐락펴락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과 군산대 산학협력단과 교육부와 우리 이 군산대 교직원들 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혹은 직권남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러한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곳 산학협력단 앞에 주차장에 회색 차량인가요? 제가 일일이 알진 못합니다만 우리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아침 8시 반부터 대략 1시간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군산시 가족센터 직원들이 순번을 짜서 번갈아 가면서 출장을 달고 이곳에 나와서 우리의 시위를 감시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자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그 현행법 위반입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에는 부당노동행위를 명시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 개입하는 어떠한 행태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출장을 달고 와서 이곳 산학협력단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사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현역 경찰관이라고 해도 이것은 불법 소지가 다분한데요. 여기에 서 있는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들을 저들이 저렇게 사진 찍고 체증하고 우리의 이런 연설을 기록할 권한은 대한민국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고 있고 그 경찰권을 갖고 있는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근로감독관이나 그 군산경찰서 그리고 이제 검찰이 아예 이제 수사권이 박탈되기 직전에 있는데 검찰 역시도 이것을 정당하게 발부받은 적법 절차에 의해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서 이걸 사찰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근데 가족센터 직원들이 연일 나와서 우리 민간인들을 저렇게 사찰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군산시청 주무부서에 항의 전화를 하였더니 군산시청 주무부서의 팀장은 출장을 내고 갔으니 아무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계장님. 네네. 네, 그러면 군산시 가족센터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군산대 산학협력단에 집회에 있는 데 와서 30분가량 쳐다보고 있는 게 근무인가요? 그 부분은 아까 센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가서 그 내용을 볼 수는 있죠.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무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이 직권남용입니다. 왜 이걸 직권남용이라고 하냐면 공무원들은 당신들의 권한에 있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질의가 왔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거 당신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의입니다. 받아야 되고요. 법률 검토 받은 다음에 이거 답변했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지침에 아시다시피 여성가족부의 사업, 군산시 가족센터의 사업은 국비 50% 그리고 전라북도 도비 15% 그리고 군산시 시비 35%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 말인 즉슨 군산시 사업이라 한다 그러면 군산시장의 지침에 따라서 특수한 일도 필요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사업, 국비로 운영되는 사업은 용도외 사업, 그러니까 용도외만 써야 되고 그 해당 용도 외의 사업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용도의 사용을 엄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용도의 사업을 엄금하고 있는데 가족센터의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일건강가정,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아이 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외국에서 한국에 귀화하거나 이게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정착 그리고 융화로운 한국 사회의 정착을 위해서 조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의 그 예산이 쓰여져야 합니다. 이것을 아마 노무관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곳에 서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군산시 가족센터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노무관리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군산시청 주무부서의 그 팀장이 이런 사정까지 다 법률 검토 받고 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출장 달고 나간 거니까 문제 될 것 없다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련 법리 검토를 하면 이게 적법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인 불법 사찰에 해당하고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용도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그 예산 오남용의 전형적 형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걸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이 노무관리의 일환이라고 한다 한들 저 사람들이 노무관리의 지휘 권한에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조합법상 군산시 가족센터의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사찰하고 있는 사람들, 당신들 법적 처벌 받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센터 돌아가서 근무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가기 싫으시면 당신들 보고를 위해서, 이것도 당신들 실적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또 이제 쟁점이 됐던 것 중 하나가 가족센터,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지침이 굉장히 엉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아닌 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라를 그렇게 3년 동안 쥐락펴락했을 때도 뭐 우리가 어쩌지 못했는데 그런 대한민국이 뭐 얼마나 정상적으로 돌아갔겠습니까? 많은 여성가족부 지침을 보면 그 지침 내에서도 충돌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말도 안 되는 지침도 지침이라고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지침대로 하지 않았다고 우리 조합원이 이제 징계를 당하였는데 그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정도 내려졌고요. 마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외부에서 센터장이 이제 부임하면 일종의 이제 헤드헌팅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렇게 하면 센터장 임용 조건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센터장으로 승진할 경우 15년 근속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군산시 가족센터가 이전에 이제 호원대 산학협력단이 운영을 했고 각종 불법 비리가 이제 밝혀졌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군산시와 사이가 틀어져서 호원대 산학협력단이 사업을 포기했고요. 그것을 이제 아무것도 아닌 엄기욱이라는 사람이 장민석 산단장에게 부탁하여서 이 사업을 수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이곳 산학협력단에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이 총장의 횡령, 영부비 횡령 의혹으로 총장직에서 잘린 정말 가관입니다. 말하다 보면 불법 비리로 제가 24시간 여기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총장의 횡령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제 경찰 조사 결과 발표가 되었는데, 그 장민석 선단장에게 제가 당신네 이 군산대학교에 같은 교우이기도 한데 이 문제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군산대 산학협력단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공익 제보자, 해고자인데 호원대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었던 거였으니 이제 당신들이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곳 산학협력단에서 면담을 하면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산단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나는 미안한데 나는 가족센터 사업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다만 이곳 바로 옆에 있는 그때 엄기욱 교수가 배석하고 있었고요. 이제 사무총장인가 그걸 했었나 봐요. 이 처장님이 부탁해서 이렇게 이제 내가 운영을 했는데, 우리는 여기 시끄러워지면 주체 없이 이 사업 언제든지 그만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해서 우리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민석 교수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교수면 당신이 한 얘기 지켜야죠. 여기서 이렇게 2년 넘게 3년째 시끄럽고 있는데 대체 얼마나 더 시끄러워야 이 사업 포기합니까? 여기 맞은편에 있는 미룡주공 주민들, 그리고 또 유전체 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인근의 상가에 입주해 계시는 주민들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든 아니면 해결 못할 거면 수탁 포기하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깔끔하게 다음 수탁 운영자한테 가서 떠들면 됩니다. 대책 교수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을 왜 대체 지키지 않는지도 모르겠고, 예, 엄기욱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지금 어쩌다 보니 총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장 직무대리는 이제 똑같아요. 제가 엄기욱은 한덕수 이런 현수막도 게시를 했는데, 한덕수가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임명하지 않은 이유로 그 직무대리라는 것은 제한적인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놓고 어떻게 했죠? 결국은 또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죠. 구속이 됐는지 아직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되어야 하고 응당처는 사형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엄기욱은 어떤 자입니까? 총장 직무대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총장 직무대리라고 하는 것은 이 총장이 자신의 비리로 인해서 총장직을 이제 빼앗겼고요. 이제 그 학칙에 의해서 이제 총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총장이 직선제로 이제 선출이 되고, 지금 보니까 이제 교육부에도 수장이 없고, 그리고 군산대에도 수장이 없어서 학사 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 직무 대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엄기욱 직무 대리가. 근데 저는 참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쩌다 보니 그 보직 교수가 되고, 어쩌다 보니 총장 직무대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보직 교수가 되기 전에 우리한테 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장님이 자기를 이뻐해 주셔가지고, 배려해 주셔가지고, 자기가 가족센터에 매일매일 출근할 수 있게 2학기 수업, 그 2학기라는 건 2024년 2학기 하반기를 말하는 겁니다. 수업을 해주셨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국립대 교수 연봉이 1억 원이 넘고요. 그 보직 교수라고 하는, 이를테면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이런 것들을 맡는 그 보직 교수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왜냐하면 행정을 담당하셔야 하니까 그 수업을 빼주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수업을 빼주는 대신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엄기욱 교수에게 대체 어떤 근거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엄기욱 교수의 월급, 그 수업을 총장이 빼셨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가 교육부 장관에 당선되면 교육부에 우리가 이거 감사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할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엄기욱은 군산대 산학협력단과 군산시 가족센터를 지 멋대로 주무르고 있고, 민주노총 활동을 안 하면 복직시켜주겠다는 망발과 함께 신규 채용 형식으로라도 입사시켜달라고 하는 박상희 부회장의 입사를 적격자 없음 처리하면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경신 센터장이 결정한 게 아니고요. 엄기욱이 이렇게 저에게 직접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엄기욱은 저한테 국장님, 무용한 짓,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력서로도 저는 채용 안 할 겁니다. 엄기욱이 저한테 그렇게 정확히 얘기했고요. 가족센터에서 나오셔서 지금 우리 거 이렇게 불법 사찰하시는 분들 이런 거 보고하십시오. 오늘 굉장히 실적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굳이 여기 나오지 않으셔도 나중에 유튜브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유튜브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팩트체크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알죠? 팩트체크 된 거라도 그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어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대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어떤 명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명예가 있을 리 만무하다 저는 생각하는데, 당신이 명예가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게 아닌 거고요. 그러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런 잡짓을 했으니까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나고 지금 깜빵에 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엄기욱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주경신 센터장이라는 사람은 한덕수처럼 그 불법 비리에 부역했던 사람, 부역을 떠나서 같이 공모했던 사람인데요. 그 군산대 산학협력단으로 수탁업체가 바뀔 때 이걸 어려운 말로 고용승계라고 합니다. 고용승계. 고용승계라는 것은 수탁업체는 바뀌지만 그동안의 고용 관행에 따라 그 사람의 근속
관련한 그리고 고용 관련한 이러한 권리들이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회복지사로서 이분이 그동안 호봉제로 받는 임금은 당연히 그 호봉을 인정받아가지고 승계가 되는 것이고요. 주경식 센터장은 21년도에 군산시 가족센터에 입사하였습니다. 그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센터장으로 승진을 하려면 2036년에 센터장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 주경씨는 센터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이게 여성가족부 지침 위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제 신문회의 때 문제제기를 하였더니 자기들이 이거 민주노총이 법적으로 문제제기했는데 무죄처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법적으로 문제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여전히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법적 쟁송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저들이 저렇게 말을 하니까 여가부, 국민신문고, 전라북도, 군산시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청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김모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소위 말해서 부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블라인드 처리해드립니다. 22년도에 입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2년에 입사를 하셨으면 25년도에는 저들이 말하는 대리, 그 여성가족부 지침상은 선임이라는 것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이제 선임이 된 이후에 5년 동안 더 근무를 해야, 총 8년을 근무해야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임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그러니까 8년 동안 그 근속을 하면 그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요. 2022년에 입사를 하셨으니 2031년이어야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 그 김모 팀장은 그 몇 달 전에 그 팀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이게 여성가족부 지침 위반입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어제 이 사건 사용자로 그 출석한 군산시 가족센터 직원이 4명 정도 이렇게 그 신문회의에 참석을 하였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 우리 김소연 사무장처럼 영정사업을 3개 그 이상 담당한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라 라고 했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사업의 적법성 여부, 그러니까 업무 분장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노동조합의 사무장이지만 이른바 연중사업을 3개나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가족부 지침은요, 그 전국의 243개소에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국립대학교가 예를 들면 그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국립군산대학교, 국립전북대학교, 국립전남대학교, 국립서울대학교가 어슷비슷하게 운영되듯 각급 가족센터들 어슷비슷하게 운영이 됩니다. 여기 군산시 가족센터나 익산시 가족센터나 김제시 가족센터나 성읍, 천주 할 것 없이 어슷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인근 지역 가족센터의 업무 분장표까지 우리가 노동위원회에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공익위원장을 비롯해서 공익위원들 모두가 이 사건 사용자인 군산시 가족센터와 군산대 산학협력단을 야단을 치더군요. 대체 아무리 인사권이 당신들한테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합리하게 센터를 운영해도 되겠느냐라고 야단을 치고 이 사건이 기각됐습니다. 저들이 대체 어떻게 그 여론을 호도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거죠. 김건희가 그 이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온갖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온갖 불법 비리 다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각 판정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 법춘이, 법빈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법이, 대한민국 법제도가 이렇게 엉망이고 허술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는 지자체 곳곳마다 어서 오십시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말은 있습니다만, 어서 오십시오, 노동하기 좋은 도시 군산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말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 법은 자본가들에게, 사용자들에게 너무 편향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법 위반을 해도, 지침을 위반하여도, 상식에 어긋난 운영을 하여도 그게 인사권이라는 미명하에
경영권이라는 미명하에 무죄로 둔갑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잘못이 없어서 무죄인 것이 아니라 김건희, 최은순 일가처럼 저들이 권력을 쥐고 있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기각 판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있었던 이 사건이 부당징계이기도 하고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합니다만 임금 체불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직장 내 괴롭힘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공익위원들이 이들을 비판한 건 제가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한다는 의미로 저는 행간을 읽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주관이 판단된 거니까 나중에 이건 노동부 조사 결과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군산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해서 진정인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들이 특별 사법경찰관이니까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압수수색할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이렇게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불법 사찰하고 있는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하고 처벌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특별 근로감독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출신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도 내심 기대하였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꼴이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이미지만 굉장히 좋게 하고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 본인이 산재 예방을 위해서 직을 걸겠다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직을 걸라 하였습니다만 그 말이 끝나고도 굉장히 직을 걸겠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전북권에서만 벌써 몇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해서 신부회의를 하고 보니 왜 산재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 관료들은 그걸 잘 모르나 봅니다. 공익위원 중에 한 분이 이른바 피해자 다움을 얘기하더군요. 당신이 이 일을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셨어야지 왜 문제제기를 안 하다가 몇 달이나 지나서야 이제서야 문제제기를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보고를 하려면 구두 보고로 되냐, 노사관계가 좋지 않다면서 문서로 보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갑질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왜 네가 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나무람을 하였습니다. 그래놓고 그 똑같은 공익위원이 다른 조합원이 저들이 센터장실이라는 밀실에 불러가지고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을 때 너무 억울한 나머지 우리 조합원이 그에 대해서 한거하였더니 아니 뚝 부러지게 자기 말 잘하는데 대체 뭐가 그 직장 내 괴롭힘이고 부당 노동행위고 집단 린치란 말입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는 한거하지 못했으니 네 잘못이고 어떤 피해자는 따박따박 잘 안 하렸으니 이게 가해자가 잘못이 없다.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냐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다움, 어떻게 해야 피해자다움입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피해자다움입니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자라고 다 같은 노동자 아닙니다. 세상에 X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게차에 묶어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말하고도 지금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람 아닙니다. 그런 새끼들 사람 아닙니다. 김건희, 윤석열 사람 아닙니다. 엄기욱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불법 사찰하는 사람들, 당신들 사람 아닙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익위원들 당신들 사람 아닙니다. 보니까 어제 조사관님 당신 이 유튜브 볼 것 같은데요.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뭐 유명 유튜버 최욱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니까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X들 사람 아닙니다. 공익위원이라면서요. 근데 피해자 다움을 논합니다.
어떻게 해야 피해자입니까? 우리도 여기 뭐 고공농성 1년, 2년 돼야 들여다볼 겁니까? 하던 얘기 맞아 하면 그 노동자가 막 정말 억울해하면서 내가 왜 지게차에 매달려 올라갔어야 했는지 그것만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난 저 사람들의 처벌 원치 않습니다. 왜 내가 매달려 올라갔어야 했는지 그것만 좀 알려주십시오. 그 조사의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뭐합니까? 그러면서 김영훈 장관 직을 걸겠다니요? 물론 당신이 이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일일이 점검할 수 없는 거 압니다. 그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지요. 직을 걸겠다고 하는 그런 정사적인 말로 이게 됩니까? 시스템을 개선해야지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 근로감독 요청하고 5년째 분쟁 사업장이면 들여다봐야지요. 그런데 그런 거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직을 걸겠다고 말로만 하고 민주노총이 말하는 기업살인법 이번에 노동조합법 개정하면서 들여오지도 않았고 이른바 기병법이라고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말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탄압범의 사용자도 처벌할 수 없는 법 당신들이 그렇게 뚜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입법부도 장악하는 민주당, 행정부도 장악한 민주당 대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노동조합법 개정했다고 이 나라 사용자들, 기업가들 개 난리를 치지만 정작 민주노총이 바라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사건 보장 단 한 줄도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국민 누구를 믿고 살란 말입니까? 정말 사람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희 사람 아니듯 강임준 이고 엄기욱 이고 불법 비리에 공모하고 시민열세 갉아먹고 부역했던 부역자들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지만 당신들 그러면 안 됩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주민 중 하나가 이 연설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전대협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다고 우리 민주노총한테 한 수 가르쳐준다고 당신들 시대가 변했는데 여전히 쌍팔년도식으로 시위한다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 죽어나가도 9시 뉴스에 당신으로 한 줄도 보고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뭐 아이돌이 어땠네, 김건희의 명품백이 어땠네, 저희건설이 어땠네, 정작 3년 전에 드러났어야 할 뉴스는 보도하지 않던 자들이 이제는 그만 알아도 될 소식들로 온통 9시 뉴스 가십성 기사로 소개하고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이 처참한 삶을 어떻게도 보도되지 않는 이 현실에 대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군산대학교 교직원 여러분들과 학생 여러분들께 도움을 호소하려고 이곳 군산대 산학협력단 앞에 집회신고를 냈더니 과거 윤석열이가 이틀막 정권이라고 윤석열에게 쓴소리했던 사람 이틀막 했는데 엄기욱이가 여기 쳐다보고 세우고 우리 집회 방해하는 거 이거 보고도 우리 전대협 선배님 드시는 생각 없습니까?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들이 떨쳐나섰습니다. 여의도가 시민들로 100만 시민들로 꽉 찼습니다. 통행이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긴급 상황이 있었을 거고 구급차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전대협 선배님, 그러면 이게 여의도에 모인 시민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잘못입니까? 당신이 전대협 선배라고 그렇게 얘기하려 치면 인과관계, 전후관계, 사건의 본질과 행간을 파악해서 발본색원 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아무것도 아닌 엄기욱에게 당신이 문제 제기해야 합니다. 민주노총한테
그렇게 쓴소리를 한 번 하시려면 적어도 당신이 지성인으로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엄기욱한테는 100번쯤 항의를 하셨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떠들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귀한 등록금 내면서 귀한 시간, 이 아침 귀한 시간에 공부하는 거 왜 우리라고 방해드리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오죽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불편함의 억울함까지 엄기욱한테 항의해 주십시오. 군산대 산학협력단 우리 단장한테 항의해 주십시오. 강임준 군산시장한테 항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익제보 해달라고 요청하더니 공익제보 했던 이유로 제고된 이 공익제보자 보호하지 않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항의해 주십시오. 저는 수탁법인 바뀌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종식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여전히 해고 상태, 부역자들이나 공범은 승진하고 떵떵거리고 불법 사찰을 출장비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군산시 가족센터의 현실은 대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최근 뉴스 보니까 그렇더군요. 작년인가요? 언젠가요?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탐사 언론에서 밝혀졌듯이 그 사람은 우발적으로 찌른 거 아니고요. 과도도 아니고요. 그 전문용 특수칼을 특수 제작했고 그 교회의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증언도 있고요. 그 사람이 찌르기 전에 무수히 많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키까지 계산해서 이 목을 찌르려는 이 무수히 많은 훈련을 했던 정황까지도 포착했습니다. 근데 천운으로 이 양복 그 와이셔츠의 귀에 걸리는 덕택에 1mm 비켜갖고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사건을 국정원에서는 이것을 정말 우발적인 사건,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그 형사사건의 법률 용어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찔린 사건이 아니라 긁힌 사건, 이렇게 축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탄핵이 된 이후에 이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것은 여전히 내란 세력이 시스템적으로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원대 산학협력단이 쌍둥을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치워야 하는데 군산대 산학협력단은 치울 생각이 없고 그들의 부역자들이 여전히 군산대 산학협력단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발본색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 비리의 온산 민간입탁을 철회하고 강임준 시장이 직접 군산시 가족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러한 센터 사업은 이권이 걸려 있습니다. 직접적인 수익 사업은 아닙니다만 센터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의 임금과 그리고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각종 수업을 개설하고 또 강사들한테 그 돈을 강사료로 줄 수 있는 예산, 이러한 예산이 수십억에 달합니다. 이게 직간접적인 이권 사업이고 이 이권을 몰아주는 것이 그 시장의 뭐 권한이라면 권한이겠지요. 강임준 시장이 이게 뭐 공개된 비밀인데요. 그런 모종의 커넥션으로 인해 사업 잘 운영하던 군산대 산학협력단 수탁사업 종료시키고 고원대한테 이 사업 줬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들과 군산대 교수들 자존심 상해가지고 다시는 군산시 가족센터 사업 운영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엄기욱이가 그렇게 이 사업 다시 수탁하게 해달라고 장민석 교수한테 로비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군산대학교 교수 여러분, 당신들이 학자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양심 선언하셔야지요. 박정훈 대령, 박종군 사령관, 그리고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라고 했던 뭐 죄송합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영웅들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내란을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사상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양심적인 군인들이 자기 양심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군산대학교 교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이신, 아니 뭐 교수도 공무원이시죠. 공무원이신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신 군산시청 여러분,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과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여러분, 공무원으로서의 양심을 다해 주십시오. 군인 공무원들이 그 양심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서강대교 건너지 말라고 그 명령을 내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마 군법에 의해서 사형 판결 당할 거 생각하고 서강대교 건너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군산시청 공무원 여러분, 강임준한테 찍히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양심껏 이거 지도점검하고 군산시 가족센터 이 불법 비리 바로 잡는다고 해서 강임준한테 찍히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성가족부 공무원들, 노동부 근로감독관들,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대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가 믿고 살아야 합니까? 미안합니다. 연설 마치겠습니다.